네, 안녕하세요. 한국강사교육인협회 대표 심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미추홀진료저수연구소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4차시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교육 4차시 시간이고요. 제목, 주제는요. 네. 0-7세 그 내 아이의 영유아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꼭 해줘야 할 것. 네. 그 영유아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음. 거의 그때 모든 게 좀 형성이 돼서 네. 그 중고등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모교육의 모토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교육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게 되려면 우리 아이의 영유아기 시기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어떤 모습으로 네.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좀 네.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실 0에서 7세 사이 꼭 해줘야 할 것 이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 발달 단계, 심리적, 정서적, 뭐 언어적 이런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은 많이들 아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전 생애 발달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0에서 100세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속해 있는 0에서 7세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중요한 단계인데 그러면 또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거기에서 이제 0에서 7세 사이 우리 아이한테 꼭 해줘야 될 것 그리고 나를 또 돌아보는 시간 이런 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도 강의를 다닐 때 제가 늘 초입에 그 피라미드 모형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 스카이캐슬에 있는 그 피라미드 모형이 아니라 피라미드 모형 이렇게 두고 아이의 그 연령을 이제 0세부터 100세로 봤을 때 영유아기 7년이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100세대 중에서 이거 7년이 몇 프로일까? 7%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굉장히 생각보다 좀 적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영유아기, 그러니까 내 아이의 100세 발달 중에 7%의 시간 동안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할 텐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를 저는 좀 5글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글자.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온전한 돌봄. 네. 온전한 돌봄. 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온전히 돌본다. 아무리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이 아이를 돌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돌봄 안에는 정말 물리적인 어떤 그런 돌봄만 말하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분함, 뭐 아이를 정말 냉정하게 관찰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시기에 아이한테 물리적으로 돌보고 또 지켜보고 이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실 이론적인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가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그러면 이때 아이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뭘까를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좀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한 뭐 생후 1년도 아니다. 생후 한 1, 2개월 그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떠죠 이때는? 어떻죠? 그냥 울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뭔가를 뭐 빨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반사 작용을 하죠. 자, 이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 때요. 우리는 좀 자동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반응이야. 문제 있는 행동이야 라고 우리가 좀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렇죠. 네. 내가 태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내가 얘 임신하고 있을 때 낮밤을 바꿔서 자서 얘가 이렇게 낮밤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우는 게 당연한 거고 뭔가 손가락을 빨고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당연한 반응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1개월에서 또 한 뭐 6개월 그 사이에 그때는 좀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조금씩 뭐 뒤집고 그 다음에 뭐 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그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깍꿍놀이 그쵸.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뭐 깍꿍놀이 한 200번 수천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지겨워도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렸을 때 자기 눈앞에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막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다시 또 깍꿍하면 까르르 근데 나중에는 어떤 좋아하는 물건이 눈앞에 안 보여도 어딘가 있어도 이게 있는 거야 라고 아는 것이 대상 영수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제 돌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네. 말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모방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의 모방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누구를 모방을 하냐면 당연히 부모님을 모방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이나 아이들의 어떤 언어 패턴,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여러 행동 패턴들을 보면 내가 저런 말투를 썼고 그 다음에 내가 저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은 어떤 거울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가 그렇게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고 또 한편으로 우리도 아이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렇게 반사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36개월 이후가 되면 이제 점점 더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기 주도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잖아. 아이들이 한 4살만 돼도 내 거야! 다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내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기 주도성이 생길 때 사실 어디까지 아이한테 주고 또 어디까지 좀 하게 내버려둬야 될지를 정말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달 단계 자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나이, 뭐 똑같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나이, 뭐 혼자 목욕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나이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막 초등학교는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지만 보통 4살, 3살 이럴 때도 가능한 행동들이거든요. 구체적인 이제 얘기는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내가 과연 하고 있나? 아니면은 미리미리 막 아이를 잘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뺏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늘 머릿속에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한 4세 정도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조금씩 논리적으로 위주를 하게 되고 조금 이제 근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주장이라는 자기 주장이 점점 더 이제 강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좀 대화법이라던가 이런 건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신체적으로 참 많이 힘든데 아이가 좀 커가면서는 신체적 플러스 정신적으로까지 힘들죠. 힘들죠. 근데 이때는 정말 저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어떤 문제적인 행동을 할 때 이거를 문제 행동으로 보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나 부모님들한테도 저는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시기지만 좀 나를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첫 시간에 얘기 말씀드린 좀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뭐 써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 맺으면서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영유아기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닐 때 그 7%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더 아이한테 잘할 걸 후회도 많이 하시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7%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이런 좀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뭐 기록에 대한 얘기를 꼭 말씀드리는데 그 기록을 하실 때 그때마다 떠오르는 그 나의 어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지금 나한테 육아란 뭐뭐뭐다 라고 하는 정의가 아이의 어떤 개월수별로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이가 뭐 생후 3개월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육아는 뭐 젖병 삼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이가 막 6개월 정도 지나고 뭔가 방긋방긋 웃고 막 생생생글 웃고 이제 이런 시기가 되면 나한테 육아는 정말 미소다 뭐 작은 휴식이다 뭐 이렇게 됐다가 또 아이가 돌 정도 지나면서 막 걷고 뭔가를 막 끄집어내고 이러면 나한테 육아는 정말 막 천둥번개 같다 뭐 이런 어떤 것처럼 그 정의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하루 그런 내용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네, 나한테 육아란 뭐뭐뭐이다. 큰 뭐 긴 문장 아니고 한 문장으로.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좀 기록물로 뭐 아이 사진이랑 함께 남겨두신다면 참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들하고 또 나중에 커서도 공유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소장님은 그 우리 아이들하고 혹시 네. 영유아 시기 때 네. 좀 기억났던 어떤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게 혹시 네.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20대 중반이네요. 네. 20년 전으로 네. 되돌아가 보면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애들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저는 이제 교사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대가족의 느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주변의 가족들을 좀 자꾸 오게 해가지고 자꾸 모이는 걸 또 제 성격이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이와의 관계 얘기하는데 갑자기 애들 할머니 얘기하고 뭐 주변 식구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쩌면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아이랑 1대1로 무엇을 했느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그 대신 그냥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냥 있게 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이 다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네. 나쁘지 않았다. 예, 감사한 일이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 거에 대한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지만 네. 이게 꼭 그 숙제처럼 막 1+1은 2고 이렇게가 아닌 무엇인가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육아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로 소장님이랑 반대로 이제 아이하고 계속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봐줄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또 결혼을 너무 일찍 했고 뭐다 친정도 멀고 이랬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때 우울증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좀 극복했냐면 뭐 좀 아이하고 함께 책 읽고 이렇게 그림책 읽는 이제 그런 시간도 물론 가졌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패턴을 함께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잘 때는 그냥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가 먹을 때는 정말 아이하고 함께 먹고 그거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네. 아이의 패턴대로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잘 때는 뭐 컴퓨터하고 뭐 딴 거 할 수 있고 뭐 왜냐면 막 나만의 시간이 써놓고, 필요하니까. 그쵸.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의 패턴대로 하고 대신에 뭐 주말이라던가 남편한테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만큼 온전하게 그냥 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아이하고 패턴을 함께 해볼 거 추천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이랑 함께 낮잠 자고 뒹굴뒹굴하고 이런 시간들이요. 그렇게 일생이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랑 좀 이렇게 분리돼서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갖는 거. 그래서 뭐 가깝게 뭐 커피숍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좀 아이 떼놓고 이때는 좀 그런 그런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죠.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네. 있으시고 아니면 직장 갖고 계시는 직장맘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제 제 말씀은 직장맘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뭐 할머니가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이모님이 키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고 오히려 그게 좀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 있는 교육만 된다면 네. 관계만 된다면 네. 아이들한테 절대 나쁘지 않고 네.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고 네.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와중에 한 가지는 제가 뭐 학교 뭐 업무를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할 때 회원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재공부를 할 때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온 거죠. 유치원 다닐 때도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꼭 애들을 데리고 그냥 도서관에서 니네 놀아라 나는 뭐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도서관에서 있는 네. 분위기를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아이들 성장 과정에 네. 뭐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해주시는 거.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네. 혼자만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네. 전업주부님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영유아 시기가 정말 부모님들한테는 참 힘든 시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애틋한 시간이기도 그쵸. 아깝지 않아요? 네. 아까워. 애가 이렇게 막 커서 네. 하고. 그쵸. 하루하루가 그때 정말. 그랬어. 진짜 특히 막 네. 4살, 5살, 6살.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 무슨 소리세요? 진짜 너무 힘든데 이러실 수 있겠지만 다 키워놓고 모르시는 거 이러실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알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7%의 시간, 온전한 돌봄을 줘야 하는 시간이라서 물론 굉장히 부담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들지만 그쵸, 힘드시죠. 7%라는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이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그쵸. 맺을 수 있느냐 네,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받지 말고 또 네. 그 습관을 좀 즐겨보시는 거 이런 네. 말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또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날씨가 더운데 우리 구독자분들 힘드시겠지만 아이하고 복닥복닥 하시면서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또 그거랑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만의 시간도 꼭 만드시기 바랄게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네. 남편분하고 서로 의사소통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나 힘든데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거 갖고 좀 서로 또 사이가 안 좋아질 스트레스가.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또 맞아요. 요즘에 남자들도 직장에서 또 네. 많이 힘들고 그래서 네. 참 그 부분도 참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지혜를 발휘해서 네. 1시간, 2시간이라도 자기만의 네.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네. 말씀 네.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